25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질문이야. 자, 들어보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일단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니까 A와 같은 B는 A, B는 같은 말이라 그랬었지. 그치? 정당은 정치 조직과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 정은 어떤 의미겠어? 그렇지, 정치. 당은 조직을 뜻하는 말이 되겠지. 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야? 그렇지,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지. 자, 이런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고 한다. 그럼 과두제 동그라미 쳐보고, 그럼 과두제란 곧 어떤 현상? 그렇지,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요게 바로 과두제가 되는 거지. 뭐 한자 표현 동안 보면 두자는 머리 두자를 뜻해. 우두머리가 된다는 얘기야. 과는 그러면 적을 과자, 소수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지. 적을 숫자가 우두머리가 되면 과두제. 자,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 글은 정치 조직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일단은 기업 경영 얘기로 넘어가 보자. 자,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한다. 부르기도 한다. 이제 공동체적 경영 동그라미 쳐보자. 따옴표 쳐져 있으니까 개념인데 말 그대로 공동체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기업을 공동체가 경영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모두 전문성이 있어. 다음에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말 그대로 공동체적 경영이니까 결정도 공동으로 해.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자, 그러나 앞에서 끊어주자. 내용이 바뀌었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다시 소수의 의사결정이 나타나지? 소수. 자, 이런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가는 일도 있다. 일단 과두제적 경영 동그라미 치고, 과두제가 뭐였어? 그렇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소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네. 자, 그러면 공동체적 경영의 반대 표현이 과두제적 경영이 되는 거지. 자, 밑으로 해서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일단 소수니까 강한 결속력 가지는 거 납득되겠지? 자,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장점들 나오고 있네. 자, 일단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즉 전문적인 사람들이 계속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일 수가 있을 거야. 다음에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 한 경영진 단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또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무엇에 유리하다?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유리하대.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신속한 의사결정 위주 쳐보자. 왜 신속해? 몇 명에서 하니까. 그 소수에서 하니까 결정을 빨리 내릴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해. 그렇지. 권력을 나눠 가지니까
결정권을 나눠 가졌으니까 개별 주주는 결정권이 약하게 되겠지. 그리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납득되겠지? 소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그럼 다수 주주는 이익이 어떻게 돼?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라고 해서 이건 예시지. 어떤 예가 되겠어? 무엇의 예?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했을 때 예가 되는 거지. 그렇지. 즉 경영 성과를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되고 있네. 또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 보자. 경영 성과를 부풀려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다음에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혹은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겠네. 자, 내려가자.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에, 그렇지. 좀 전에 문제점이었지? 그렇지. 항상 문제가 나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렇지. 그에 따른 보완책, 해결책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솔루션, 해결책, 요건 항상 나와. 그렇지. 자, 그러면 좀 전에 문제점은 뭐였냐면, 경영진이 사익에 추구하는 게 문제점이었지. 그렇지. 그럼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으면 되겠네. 그렇지. 자, 읽어보자. 자,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부터는 문제점 완화 얘기. 자,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에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다시 한번.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보장해 주면은, 이익을 동기로 부여해 주면은 누구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지. 주주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되겠지. 그렇지. 자, 예를 들면 여기도 계시네.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다시 스톡 옵션 밑줄 동그라미 쳐보자. 스톡 옵션. 자, 꾸며주는 말, 우리 스톡 옵션이란 말은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앞에 꾸며주는 말은 항상 개념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일정 수량의 주식이지. 일정, 정해진 건 항상 신경 쓰여야겠어. 이 정해진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계약 때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거야. 이런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톡 옵션이 되겠어. 다시 한번. 너 몇 개 살 수 있다. 너 얼마에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지. 자, 이런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래.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제 사겠어? 주식 가격이, 그렇지.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정해진 가격은 오른 주식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 즉,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을 때 사면 되는 거지.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주식평가 보상권 동그라미 쳐볼까? 끊어서 읽어보면 주식을 평가하여 보상해줄 권리지. 그치. 주식을 평가하여 보상받을 권리야. 근데 이것도 꾸며주는 말 다시 한번 보면
주식의 가치가 목표치가 있는데 그보다 올랐으면은 상응해서 보상을 주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방식도 있다. 자, 넘어서. 자,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겠어? 앞에 나왔던. 그렇지. 스톡 옵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주식평가, 보상권 그런 제도들이 바로 이런 공적 제도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또 있다는 거지. 경영 공시 제도 동그라미 쳐보자. 이게 공적 제도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앞에 얘기하는 게, 앞에 거는 그냥 기업이 경영진과 개별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적 제도들 내모쳐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경영 공시 제도가 되겠네. 그렇지. 자, 이건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시, 경영 공시 제도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거. 그렇지.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게 경영 공시 제도다. 우리 경영이라는 말은 알고 있고 공시라는 게 뭔 뜻이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공시의 개념이 되겠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 요거는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거라서 좀 알아두도록 해. 공식적으로 보임. 바꿔 얘기하면 알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의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시야. 자,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 원래는 누가 정보가 더 많았었는데, 그렇지, 경영진들이 더 많았는데, 요거를 공시를 했으니까 주주들도 정보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이사 제도 동그라미 치면 사회이사 제도. 그럼 사회이사 제도도 어떤 공적인 제도로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말 그대로 사회야. 여기서 사는 어떤 의미겠어? 그럼 외자는 무슨 외자? 바꿔 외자. 사는. 그렇지. 회사 외부에서 이사를 참여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이사 제도가 되는 거지. 앞에 꾸며주는 말 보면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외부 인사가 이사로 들어와서 이제 사회 이사가 돼. 이것은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참고로 이런 이사진들은 경영진으로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외부 인사가 들어왔으니까 내부 인사들이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지. 자, 이걸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됐다. 자, 문제 들어보자.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 대상의 개념. 무엇의 개념이 나왔지? 과두제적 경영, 공동체적 경영의 개념이 나왔지. 장단점도 나왔어. 장단점도 나왔고, 보완책도 나왔니? 그렇지. 마지막에 보완책까지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넘어가자. 자, 5번 문제. 자, 과도제적 경영에 대한 얘기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 과두제니까.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거 맞아. 그리고 소수니까 효율성 추구도 맞겠지, 동그라미. 다음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 그렇지. 자, 이런 경영자로 경영진으로 경영권 유지에 장점이 있다. 그렇지.
그 소수 경영진들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경영권 유지가 되겠지. 다음에 3번 경영권이 안정이 되겠지. 안정이 되어서 주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렇지, 그렇지. 유리하지. 다음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성과를 부풀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사익을 추구할 때의 문제점이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건 좋은 현상, 안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이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겠지, 그렇지. 참고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야? 마지막에 그 부안책들을 썼을 때에 해당되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진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됐으면 다음 6번 문제. 자, 윗글을 읽고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스톡 옵션의 원리를 가진 경영자야.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을 했어. 사, 안 사, 이러면. 안 사겠지. 안 사면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겠지, 그치? 안 사면 돼. 다음 2번.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지? 그치. 미래 주식이 올라야지만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는데 주식 평가 보상권은 주식을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미래 가치와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렇지. 미래의 주식이 어떻게 돼야지만, 그렇지. 올라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차이가 없지, 그렇지. 미래 주식 가치가 관련이 있으니까 둘 다 차이가 없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3번도 보자. 경영 공시야. 공시가 뭔 뜻이었어? 그렇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공공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니, 이제? 그렇지. 알렸으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가 있겠지. 다음 4번. 사회이사제도. 사회에서 이사를 뽑는 거였지. 회사 밖에서. 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그렇지. 개방적이 되는 거지. 과두제적 경영이 일어나면 폐쇄적이라면 사회에서 이사를 뽑았으니까 개방적이 됐네. 다음 5번. 경영공시 제도와 사회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하는 거 맞겠지. 그렇지. 동그라미. 자, 마지막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들어보자.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다. 이거 좀 줘보자. 본문 개념에 따르자면 주주들이 모두 함께 경영진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경영 방식이 사용된 거야? 그렇지. 공동체적 경영이 이루어진 거지. 이것은 공동체적 경영. 공동체적 경영이었다. 자, 그래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을 경영진 구성. 이것도 한번 주셔보자. 효율성을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는 것은 그렇지. 이제 과두제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자,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네? 그렇지. 그럼 완벽한 과두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왜? 주주가 교체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경영 이익과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아직 어떤 방식이 남아있어? 공동체적 경영 방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공동체적 경영도 함께하고 있다. 복합된 상태야. 자,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자, A.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얘는 완벽한 어떤 방식을 쓰자. 그렇지. 얘는 과두제만 쓰자는 얘기지. 그렇지. 다음 B.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합니다. 라는 얘기는 얘는 계속 복합적인 방법을 쓰자는 얘기지. 그렇지. 얘는 복합적인 방식이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되겠어. 자, 파악됐으면 1번부터 보자. 자, 1번. 자,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현재는 강한 상태로 볼 수 있지? 그치, 강하여서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 같은 폐해 지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보이지 않는다. 해의 답은 1번이 그냥 바로 답이 되겠어. 됐고 2번 나머지 좀 볼게. 나머지 오답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살펴볼게. 2번 X사는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니? 고정돼 있어? 아니지? 그렇지. 교체된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2번은 바로 지워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음 3번.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자. 다시. A는 지금 현행 유지 입장이야?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바꾸자! 라고 했잖아. 그렇지. 완벽한 과두제로 바꾸자! 라고 했으니까. 다음 4번. B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바꾸자는 얘기는 어떤 제도를 쓰자는 얘기야? 공동체적, 과두제적. 그렇지. 공동체로 바꾸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서 효율적 경영을 유지하자? 아니지, 그치. 그런 입장 아니고. 얘는 그냥 현재 상태 자체가 그냥 수평적인 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지. 그치. 다음 4번.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다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A는 바꾸자고 얘기를 안 하겠지. 그렇지. A는 완벽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워주고 답은 1번이었다. 오, 다 됐다. 지금 다 됐다.